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분주하게 살다가 감사의 가치를 잊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감사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해서 가볍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가장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 아침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창문 밖을 보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모금으로 마음을 깨우지 않았나요? 이런 일상이야말로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기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심지어 오늘처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순간조차도 우리가 쉽게 당연시 여기는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익숙한 것들 속에서 숨겨진 축복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감사로 채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삶의 복잡한 문제를 바라볼 때 감사는 그 문제를 단순화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해주는 힘입니다. 미국의 작가 멜로디 비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평화롭게 만들며 미래를 희망으로 채운다. 이 말처럼 감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 대신 배움을 찾게 하고 현재의 순간에 진정한 평화를 선사하며 미래를 향한 희망의 불씨를 피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고단한 하루의 끝에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던 적, 혹은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했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던 순간 말이죠.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삶에서 더 많은 행복과 의미를 찾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가진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지 말입니다. 어릴 적 이런 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물에 들어가기 전 물의 소중함을 알라. 참 단순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잃기 전까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물이 풍족한 환경에서는 그 가치를 쉽게 잊지만 마실 물 한 모금이 귀한 상황이 되면 물 한 방울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죠. 사실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곤 합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려 열이 나거나 몸이 아파서 누워만 있어야 할 때는 그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역시 그렇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곁에 있을 때는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들과 떨어져 있거나 그리워질 때가 되면 그들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면 감사는 결코 거창한 일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순간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고 맞이한 맑은 공기, 바쁘게 지나가는 누군가가 건넨 짧은 미소, 또는 이 자리에
함께하며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이다.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우리가 마음껏 감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은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속에 감사의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 한 줄기,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따스한 말 한마디처럼 말이죠. 감사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아주 소박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발견할 때 우리의 하루는 한층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감사는 때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주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라. 그것이 결국 큰 행복을 만든다. 짧은 이 말 속에는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커다란 성공이나 특별한 순간만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소한 감사들이 모여 결국 더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제게는 감사의 힘을 직접 보여준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한때 회사 일에 너무 치여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바빴고 가족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그의 머릿속엔 언제나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만 더 참자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어느 순간 가족과 함께 식사 한 끼 제대로 하지 못한 날들이 몇 달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린 딸이 작은 메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 순간 그는 멍하니 그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잃어버리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가족이구나. 그날 이후 그는 삶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딸의 메모를 떠올리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그 시간은 점점 가족과 웃고 이야기하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그 10분이 쌓이고 쌓여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딸이 준 그 메모는 나에게 가장 큰 깨달음이자 선물이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사랑과 존재가 사실은 나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알게 됐다. 감사의 힘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작은 순간들, 작고 소소한 감사의 이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줄 수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눈맞춤, 손을 잡고 나누는 짧은 대화,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사랑의 표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감사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자체가 감사의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감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힘든 순간에는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성경 말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종교를 떠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직면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결단이자 의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도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며 다시 씨앗을 뿌립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에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서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요. 또한 감사는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더 나은 환경과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한번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감사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따뜻한 한 끼 식사, 비를 막아주는 지붕, 힘들 때 곁에 있어준 누군가의 한마디 따뜻한 말이 바로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감사가 모여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일어설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감사는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는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빛을 찾으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서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단순히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며 키워야 하는 태도입니다. 연습을 통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떠올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창문으로 비친 맑은 햇살이 기분을 좋게 해줬다. 동료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또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가족이 있어 행복했다. 작가 메이 사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을 적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 이러한 일기는 우리의 시선을 긍정적인 것으로 돌리고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도록 우리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2. 감사의 말 전하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고마워라는 말을 아끼거나 당연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하거나 친구에게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전해보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한마디의 감사는 상대방의 하루를 환하게 비추고 우리 자신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3. 작은 것에 주목하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물 한 잔, 편안한 의자,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심지어 매일 숨 쉴 수 있는 공기까지도 감사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일본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작은 대로의 행복이 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본 활짝 핀 꽃이나 예상치 못하게 받은 미소, 심지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조차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는 한순간의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그 씨앗이 자라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매일 실천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주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감사는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삶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매 순간이 축복으로 변한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삶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때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할 이유를 한 가지라도 찾아보세요.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감사의 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더 많은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